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프랑스의 내 장군은 웰링턴 영국군 사령부에 근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장군은 전령을 보내서 나폴레옹 총사령관에게 보병을 좀 지원해달라, 지원군을 달라고 보냈는데, 그때 나폴레옹은 망설였습니다. 그게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의 잠깐의 망설임이 바로 워털루 전투의 패배를 가져왔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왜 망설였냐? 이미 예비병력 4개 사단을 접근하고 있는 프로이센군을 막기 위해서 이미 보내버렸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군에게 남은 유일한 병력, 나폴레옹 군대에 유일하게 남은 병력은 바로 근위군밖에 없었습니다. 근위군이라는 것은 총사령관 최근접 부대가 근위군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신호를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총사령관 최근접 부대가 근위군입니다. 그리고 근위군 중에서도 핵심 전력이 친위대입니다. 친위대. 그래서 지금 나폴레옹 옆에는 근위군과 그 핵심인 친위대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예비 병력마저도 전선에 투입을 하게 되면 나폴레옹을 지켜줄 부대가 없었던 거죠. 총사령관 나폴레옹을 경호할 부대가 없게 되다 보니까 뭐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만은 나폴레옹은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망설이게 된 겁니다. 내 장군이 보병을 지원해달라고 SOS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병력을 이미 4개 사단을 접근하는 프로이센군을 방어하기에 예비 사단 4개 사단을 이미 보내버린 상태에서 유일하게 남은 근위군 밖에 없다 보니까 나폴레옹은 망설이게 되고, 그 망설임 때문에 워털루 전투의 승패가 좌우돼 버렸고 워털루에서 프랑스군이 패배하고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게 됐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것도 프랑스가 워털루에서 패배한 주 원인 중에 하나로 전쟁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장군의 중기병은 상당수의 병력 손실을 초래하면서 영국의 웰링턴 총사령관 지휘부에 접근을 하고 있었지만 예비 병력이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영국군을 격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프로이센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보내졌던 예비병력 4개 사단은 프로이센군을 막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내 장군의 그 중기병은 영국군에게 최대한 접근해서 영국군을 와해시키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그게 역부족이어서 결국은 내 장군은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는데 프로이센군을 막으러 갔던 프랑스의 예비 사단 4개 사단은 프로이센군을 못 막다 보니까 후퇴하던 내 장군의 중기병들이 접근하고 있는 프로이센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내 장군은 영국군을 상대로 돌격을 감행했는데, 그래서 웰링턴의 영국 사령부를 점령하기 직전 단계까지 갔습니다마는 예비 병력이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후퇴하는 그 과정에서 바로 프로이센군이 접근하고 있어서 앞쪽에는 영국군이, 뒤쪽에는 프로이센군이 포위를 하는 그러한 사면초가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국을 상대로 싸웠던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이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전쟁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기를, 그때 나폴레옹이 망설이지 않고, 그러니까 과거의 나폴레옹의 전성기 시대의 나폴레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속전속결로 결단을 하는 그러한 기민함을 보였었는데요. 그때 망설이지 않고 바로 나폴레옹이 그 근위대를 투입해 가지고, 근위대들이 내 장군을 지원해 가지고, 내 장군이 웰링턴 공작의 영국군 사령부를 점령하기 거의 9.5분응선까지 도달한 상황에서 지원군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기민하게 판단해서 근위 군대, 히든 카드죠. 마지막 카드인 근위 군대를 예비 병력으로 내 장군한테 보냈다면, 내 장군의 중기병과 근위군이 연합해가지고 영국의 웰링턴 사령부를 점령을 해서 영국군을 괴멸시켰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직후에 접근하는 프로이센군을 막아서 싸웠다면 프랑스군이 이길 수 있었지 않냐 라는 그런 역사적 가정을 해보는 전쟁 역사가들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폴레옹은 전성기 때처럼 그렇게 기민하게 판단하지 않고 고민을 하는, 망설이는 바람에 적기에 근위군을 내 장군에게 지원군으로 보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역부족 상황에 있었던 내 장군의 중기병은 영국군 사령부 점령을 9.5분응선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군이 없어서 실패하고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근위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근위 군대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근위군들이 영국군을 향해서 접근을 하니까 또 영국군이 보병과 포병의 그러한 사격 또 포격을 통해서 접근하는 프랑스의 근위군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총격, 포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 있었던 프랑스군의 행동이 거기서 표출이 됩니다. 자, 여기는 해링턴 타워 천호역이라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링턴 타워 천호역인데요. 해링턴 타워 천호역,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링턴 타워 천호역입니다. 자, 역사상 처음 있는 행동을 합니다. 뭘 했을까요? 바로 근위군대, 한 번도 불패, 천하무적이었던 나폴레옹의 최근접 경호부대이다 보니까 천하무적의 군대였죠. 최근접 부대였던 근위군들이 영국군의 포격과 사격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괴멸되면서 바로 역사상 처음 있었던 행동을 합니다. 즉 도망을 갑니다. 등을 보이고 도망하기는 프랑스 나폴레옹군의 근위군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바로 주변의 전우들이 영국군의 포격, 사격에 의해서 추풍낙엽처럼 산화해 가니까 그 천하무적인 나폴레옹의 근위군들이 등을 보이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제 그 재기의 꿈이 90일 천하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1815년 10월 15일에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돼서 그곳에서 5년 반 정도 유배 생활하다가 1821년 5월 5일 어린이날 52세의 일기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 근위군은 등을 보이고 후퇴를 했지만 나폴레옹의 친위대는 끝까지 긍지를 지켰습니다. 즉 나폴레옹의 최근접 부대가 근위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 부대는 친위대입니다. 친위대,
나폴레옹의 목숨을 지키는 경호부대 친위대였는데요. 근위군들이 그렇게 등을 보이고 퇴각을 하는, 도망치는 그러한 프랑스 근위군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접 부대인 친위대만은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싸웠고, 그 친위대의 맹활약 때문에 나폴레옹은 목숨을 보존하고 피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친위대는 끝까지 긍지와 명예를 지키면서 전원 산화를 해버렸습니다. 전원 사망했습니다. 자, 이곳은 천호역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은 친위대가 끝까지 긍지와 명예를 지키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워서 전원 산화하는 그런 덕분에 나폴레옹은 목숨을 보존하고 그 워털루 전투에서 탈출에 성공했고, 그렇지만 그로부터 4일 후인 1815년 6월 22일에 나폴레옹은 영국군에 의해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항구를 거쳐 가지고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돼서, 그게 유배된 게 1815년 10월 15일이고요. 그로부터 5년 반 정도 유배 생활하다가 1821년 5월 5일 어린이날 52세의 일기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나폴레옹 서거 202주년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내일 2023년 11월 22일 날, 내일이 바로 미국의 역대 최연소 대통령, 43세의 나이에 당선된 미국의 역대 최연소 대통령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서거 60주년입니다. 내일이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서거 60주년인데요. 공교롭게 그날에 맞춰서 내일 미국에서 영화 나폴레옹이 개봉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2월 6일에 개봉이 됩니다. 자, 제가 영화 나폴레옹 개봉을 앞두고 제가 지금부터 3년 반쯤 전에 집필한 인문학서적 세 번째 출간작, 2020년 4월 1일에 출간했던 인문학서적 세 번째 출간작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이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에 나왔던 내용 중에 나폴레옹에게 몰락을 가져왔던 워털루 전투에 관하여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각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아침 7시 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지금까지 천호역 사거리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현대백화점 천호점이고요. 천호역 사거리입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